좀 볼게요. 네. 자, 우선은 1번을 보겠습니다.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단어랑 문장 해석하는 것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문장 읽을 때 콤마가 사람 되게 짜증나게 하는 애죠. 그래서 여기 콤마 처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문장 보시면은 여기 날짜 뒤에 그 연도 앞에 콤마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시간 1955년에 4월 12일에 요거니까 요까지 요 첫 번째 콤마는 제가 콤마 끊어놔서 안 볼 수 있는데 요 콤마는 이 1955년 4월 12일에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더 내일이라고 나오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이 콤마는 그러니까 동격의 콤마입니다. 근데 뭐 동격이냐 뭐 부연 설명이냐 엄밀히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거에 대한 설명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말이야 이런 날이야 라고 나왔으니까 뭐 관계 대명사 수식이거나 혹은 관계 부사 수식일 텐데 관계 부사는 역시 같은 얘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동격처럼 처리해 주셔도 괜찮죠. 어쨌든 그날은 이런 날이야 라고 설명 추가적으로 가는 거니까 느낌만 봐도 이 날이 되게 중요할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걸 테니까 웬과 같은 뭐 그냥 동격처럼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날이냐면 미국 정부가요 그것을 발표한 겁니다. 뭘 발표했냐면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을 발표했는데 그 소아마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라는 것을 발표한 날이죠. 문장 끝났어요. 그래야 하는데 콤마가 또 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its inventors, 콤마 조나스 서크라고 나오니까 여기 콤마는 요 더 사실상 보시면은 여기부터 지금 이런 것을 발표한 날이 1995년 4월 10일이야 이거니까 여기까지가 다 부연으로 앞에 날짜 설명. 그럼 우리 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부사가 뭐 딱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했는가라는 시간의 정보를 줬으니까 사실 문장은 그 백신의 발명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식적인 문장의 주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동사 와야 하는데 콤마 또 나오는데 사람 이름 나오니까 발명가 이름 그냥 설명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콤마를 다 걷어내면 사실 그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의 발명가는 was asked니까 요청받았습니다. 혹은 질문을 받았습니다가 나와야겠죠. 자, ask는 오형식으로서 뭐뭐 하는 것에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동태가 됐다면 뒤에 투부정사가 올 거고요. 뭐뭐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뒤에 의문사절이 오겠지. 근데 다짜고짜 on이라는 전치사가 오지요. 그러니까 사이에 또 삐집고 들어왔구나. 바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ask를 여러분이 was asked를 본 순간 투부정사나 의문사절 찾으러 바로 가셔야 하는 거고 의문사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요 on 텔레비전이 맨 마지막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조하는 표현으로 앞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TV로 이런 질문을 받은 걸 왜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TV에서 이 질문 받았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빼박이 된 거거든. 자, 보시면 조나스 sak이라는 그 발명가가 의문사 나왔으니까 질문을 받았다로 가야겠죠. 누가 그 백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백신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대답한 건 굉장히 유명한 답변이었는데 뭐 글쎄요, 사람들이겠죠?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백신의 발명가가 자신인데 더 피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백신의 주인.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요. 라고 저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인 거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지금 아직 근거는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죠. There is no patent. 근데 내가 페이턴트를 몰라? 그럼 더 읽어가야 돼. 하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죠. 뭐죠? 특허. 그쵸? 특허권. 자, there is no patent. 특허권은 없습니다. Could you patent the sun? 당신은 태양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 자, 그러니까 특허권 이야기고 백신의 주인, 백신의 특허는 누구에게 있는가니까 1번 근거 바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긴데 긴 이유는 콤마 때문, 콤마 처리 잘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오운의 근거는 바로 밑에 바로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도 볼게요. 백신은요, was common property. 흔한 재산입니다. 아니면 공동의 재산입니다. 공통의 재산입니다. 뭐여야 되지? 공동의. 통해? 헷갈려요. 공통의 공동의. 약간 뉘앙스 차이 있는데 그게 뭐 그거긴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거지? 어쨌든 흔한만 아니면 돼. 그치? 공동 재산이에요. 이거고요. 자, 여기서 common property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common을 다른 말로 바꾸면 public이 되겠죠. 공익재, 공공재가 되는 거고 여기서 공공재가 뒷부분에 공공재. 네. 더 commons라고 해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공공재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common은 흔한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뜻이고 시민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특허는 없습니다. 이 말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2번에 근거 나오고요. 뭐 더 읽었다 하고 하면 밑에서도 끌어올릴 수는 있고 여기에서도 이건 아니다. 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옛날이야. 55년에 소아마비 백신에 대해서 발명가가 어떤 특허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백신을 개발하려면 물론 어떤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원도 엄청 많이 받죠. 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발명합니까? 뭘 해야 되지? 임상 실험을 해야겠죠? 사실 백신은 사람한테 막 맞히는 건데 균을 가지고 뭐 쥐나 뭐 토끼나 뭐 강아지한테 했어. 결국은 누가 필요한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이것에 실험을 동참해 줘야 되거든. 이거 없이 어떻게 약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특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덕택이죠.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고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죠.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요. 라고 하면서 여기 사람은 기부자에게 이 재산이 이것에 권한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특허 관련한 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거고 뭐 내용상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the public interest에서 interest도 이익이란 뜻이고 여기서 public interest 하면서 공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글이 갑자기 조금 전환이 되지? 솔크 씨는 나중에 그의 결정, 즉 특허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공공재입니다. 라고 말한 그의 결정 때문에 동정심을 샀죠. 그러니까 동정을 받았어요가 돼야겠죠. 왜요? 느낌 오죠? 그는요, 70억 달러를 벌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백신에서 특허권을 받았다면 70억을 받았을 텐데 자신이 부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는 거죠. 떼돈을 벌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질문 받은 건데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어디 나와서 했다고? 텔레비전 나와서 했다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강조된 거야. 사실 그런 식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이죠. 오랜만에 나왔네. 하고 가자. 내신을 곧 봐야 되니까 헤드 PP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그는 그랬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대한 추측은 과거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더 먼저 일어난 과거 이미 발표하고 나서 옛날에 만약에 그 당시 내 거야 라고 했다면 그 후에 그는 이만큼이나 벌었을 텐데 could have PP 그러니까 더 먼 과거에 had PP로 가정해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확인. 자, 그리고 그의 태도요. 뭐에 대한 태도? 그의 특허에 대한 태도는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만한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한 고유한 것도 아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 부분이었고 자, 이렇게 특허를 자신이 뭔가 많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공공재로 남겨놓거나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허권에 대한 어떤 태도
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거고 여기서 그러나 고유한 건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 다른 사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글에서 주제는 여기였던 거지. 그래 주제는 여기였을 거고 우리는 4번에 난 유니크를 챙겨야 하니까 다른 사례가 오는지 볼 건데 봤더니 맨 마지막에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나오네요. 그럼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도 부인해야겠지? 마지막 갑니다. 너의 특허권은 우리의 모든 특허가 즉 테슬라가 뭔가 개발을 하면서 가진 고유한 기술들은 다 너에게 있다라고 했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인한 거네요. 그러니까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낫에 낫 주의해야 돼요. 이런 함정. 그리고 이 사람 앨런 머스크도 자신의 특허권을 부인해야 되니까 5번 프로텍트가 틀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특허권을 포기했다가 맞겠지? 이 글에서는 기브업이라든가 abandon 같은 거 나오면 되고 자신의 특허권을 공개했다라고 우리는 공개하다 이런 표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표현도 갖고 가야 돼요. 자, 좀 제가 여기가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은 안 했는데 여기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픈 소스, 오픈 액세스. 그다음에 글로벌 굿즈라는 표현, 그다음에 아까 더 커먼스가 공유제라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픈 소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개발하면 과정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해서 누구나 다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애플도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얘가 빨리빨리 발전하는 게 우리 회사한테도 이로와. 왜냐하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빠르게 적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인프라가 갇혀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만이 아니라 남들도 여기 막 달려들어서 개발을 해주는 게 이로와. 이런 경우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단계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누구나 다 사용해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다 완전하게 공개하는 걸 오픈 소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오픈 액세스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를 막 누구나 활용해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 쓰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픈 액세스입니다. 둘 다 알고 계시고 글로벌 굿즈라고 하면 지구재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공공재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냥 공공재의 다른 표현 정도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권의 반대 개념이 오픈 소스와 오픈 액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글에서는 특허권이 기술의 제약을 가져온다. 사실상 오픈 소스와 오픈 액세스가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는 더 이롭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글의 도입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소재도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글을 보시면서 특허권이 사실상의 과도한 특허권은 기술의 제약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 관련한 글들은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글이라는 점도 잡아는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에서 잠시만요. 2번에 어디를 볼 거냐면 더 타스크 오브 자 여기부터 볼게요. 다 처음부터 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더 룰은 법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단어를 좀 보고 가자. 룰은 규칙이니까 그치?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법규, 법령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ruling이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저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to produce the final ruling 이라고 나오는데 ruling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판결문입니다. 법규로 할 것, 법규로 만들 것 이란 뜻의 판결이란 뜻인데요. 판결은 여러분이 모두 아는 단어로는 judgment라는 쉬운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지요. verdict 요거까지 판결문이란 단어고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별표 쳐서 준 거예요. 이게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 특강이거든요. 거기서 얘를 별 처리해 줬어요. implementation 이런 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 정도도 별표를 줬거든. 그러니까 얘도 잘하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건 수능 특강에서 준 거지 학평이나 수능에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별 단어는 사실 수능 수준에서 나왔을 때는 안 줄 수도 있지. 물론 요런 애는 주겠지. 그리고 안 줘도 돼. 버드나무 딱새를 몰라도 상관없잖아. 그치? 버드나무 딱새를 알려주면 너희에게 딱히 도움이 되니? 그치? 버드나무 딱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어나 한글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을 거고, 근데 단 여기 있는 애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얘는 필수 단어이긴 해요. 왜 줬는지 잘 모르겠고, 얘까지 이런 수특에 나온 단어는 근데 안 나올 수 있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별처리 단어 수준이긴 하지만 외워는 놓자 판결문. 됐죠? 우선 어휘부터 먼저 좀 봤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던 거 합시다. 자, 어떤 규칙을 작성하는 것의 임무요. 근데 어떤 규칙, 어떤 법규냐면, 자, 리스트는 등재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새, 아까 그 딱새요. 딱새를요, 멸종 위기 종으로 등재를 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임무요. 근데 어떤 법에 기초해서 이 규칙을 만들 거냐면, the act, 미네까지. 네. 그 법령 하에서, 그러니까 이 법령에 기준했을 때 딱새는 멸종위기 종에 등재될 수 있겠다라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작성하는 것의 임무가 first love 마슈텔 씨에게 떨어졌대요. 마슈텔 씨는요, 이런 사람이고요. 역시 콤마콤마 그냥 넘어가고, was becoming thrilled by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Endangered Species Act. 액트도 법령 규칙이란 뜻이에요. 멸종위기 종 법률의 전반적인 시행 때문에 굉장히 높네. 신이 나 있는 사람이래요. 오, 나한테 지금 이걸 등재하라고 아싸 막 흥미진진한데 한번 싸워볼까? 뭐 이런 분이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이 미국의 뭐 그 어류와 야생 동물 청은 매우 정치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아, 정치화되어졌다. 그 정부 기관이 정치화되어졌대. 이게 무슨 뜻이니? 여기만 읽고 딱 감이 오십니까? 오면 참 좋을 텐데. 정치화됐대. 너희들 여러 친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 하면 칭찬이니? 아, 여기 정치 지금 오늘 시사 문제 밟고 막 공익과 어떤 정치 세계 판도를 잘 읽는 이런 예리한 놈 이런 뜻이니? 그럼 정치적이구나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협작을 부리고 그치 내로남불적 성향도 좀 있고 막 자신의 이익에 막 사리사욕을 막 밝히고 이러는 걸 정치적이라고 하지 않니 보통? 그러니까 흔히 그래서 여기서도 꽤 정치적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어떤 누군가의 편에 서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겠고, 사실상 정치화됐다라고 하면 정치는 사실 공식 정치가 그렇죠. 야당과 여당이 있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특정 어떤 법률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서 그걸 밀고 가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관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죠. 꽤 정치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추진하는데 신이 나 있었다? 어우, 여기 생각만 해도 짜증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2번이 의심스럽죠. 그리고 이 2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의 근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쌈꾼이면 신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오, 한번 대파게 싸워보자. 나는 딱새를 위해 이 한 몸 바친다. 신날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야? 그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를 쭉 읽었을 때 다 답이 없고, 그래서 여기 정치화된 공공정부의 정부 기관의 하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정치화되어져 있대. 그 안에서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스릴드가 틀렸고요. 자, 갑의 근거를 따져보자면 어떻게 본다면 여기입니다. 밑부분 가보자. 예를 들면요, 이 딱새를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요, 동사죠. begun in 1992, 1992년에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제한된 법령, 만들어라 라고 한 제한된 법령이 출현하질 않았습니다.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1995년까지 뿅 하고 등장하질 않았대. 그러니까 즉 법령을 만들면 국회에 뭐 내가지고 뭐 심사를 하고 막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법안 자체가 이 기관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겠죠? not until이니까 지우고 until은 이때가 돼서야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죠. 우리는 부정이 사실 해서 의미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긍정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밖으로 법안 자체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3년 걸렸고, 그리고 그것은요 1997년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뭐 하느라? 최종 판결문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등재하라는 최종 판결문이 만들어지는데 1997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법안이 나와서 이것을 공표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또 몇 년이,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새 하나 등재하는데 잠깐만 5년이 걸리는 거야. 진짜 짜증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 정부 기관은요, 이 멸종위기종 등재하는 것을 완성을 했는데 결국 언니 왜 완성했냐면요, 이 생물 다양성의 감시 단체가 그들을 고소했거든요. 고소 안 했으면 만들지도 않았을걸요. 고소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5년이나 걸렸죠. 기나긴 시간 지지부진. 그래서 스릴드 가 아니라 정말 짜증이 났죠. 짜증난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답지를 드렸고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해설까지 꼼꼼히 다 보신 분들은 이상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됐을 거야. disillusioned 라고 나오는데, illusion 하면 암시, 착각, 뭐 환상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disillusion 하면은 그냥 정말 환상이 다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의미인 거고, 여기서는 이 단어를 뭐 환멸을 느끼는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illusion 하면은 착각이 아닌 이런 뜻이 아니야, 명확한 이런 뜻이 아니라 환멸을 느끼는 이란 뜻이고요. 뭐 우리가 쉽게 하는 단어는 frustrated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단어 소개하려고 우선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단어도 같이 보자. 자, 그 다음 글의 유형도 좀 같이 보고 갈게요. 뭐 쉬운 글이라서 여러분이 막 다 꼼꼼히 막 다 훑어보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이 법안에 자신의 기관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이 법안 자체를 통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야생동물보호청의 잘못된 관행 이런 걸 소개하면서 이것의 핵심은 이들이 정치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띠리링 그리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 있다. 그리고 예시로서 이들이 얼마나 정치화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글로 여기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예시 바로 앞 문장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어떤 오늘날 흔한 패턴이 되어져 왔는데, 이 흔한 패턴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종을 보호해. 그럼 그 지역에서 이 종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숲에 이 새들이 산다고 해보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제주의 그 산을 관통해서 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것 같고, 이제 환경단체들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숲을 뻥 뚫어가지고 도로를 만든데, 여기가 새가 보호종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라고 해보자. 그럼 뭘 절대 하면 안 되니? 나무를 절대 베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야생종을 보호를 하려면 이 등재하는 동시에 뭘 해줘야 돼? 여기는 보호지역이니까 나무 베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거죠. 이것들이 근데 사실상 그
야생 보호종을 지정하는 서식지를 지정을 하는 것은 기업에게 위협이에요. 콜론 나왔죠? 여기가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종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중요 서식지, 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라는 중요 서식지를 지정하지 않았어. if 새만 지정하고 서식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상 오늘날 되게 흔한 패턴인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업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규제 자체가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적 문제는 뭡니까? 지정이 아니라 서식지 지정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캐치하셨어야 했고, 콜론을 통해서 야생 보호종의 지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서식지도 같이 지정해야 하는 그 문제를 이 사람이 폭로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었구나. 주제 파악 되셨어야 했고, 그리고 이것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 안에서는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해석해 주셔야 되죠. 그 분위기 안에서 그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주어진 주어 뭐가요? 기술 생물학자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그들의 고결, 완전 무결을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왜요? 엄청 계속 반대하고 기업의 압력을 느끼고 압력을 가하고 이 단체 자체가 정치화되어졌기 때문에 저 기업인들의 편에 서 있거든요. 세 편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맞고 다 맞고 쳐내면 2번 근거. 자, 그리고 주제 다음에 예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이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 5년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시 앞에 제너럴 일반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FWS의 어떤 문제점, 관행 이런 거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의 어려움 이런 거 고르면 돼요? 안 될걸?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요 서식지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지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에 위협이 가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고 그런 관행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라는 부분에서 활용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요지로 골라내셔야겠죠. 그래서 글의 유형까지 같이 봤고요. 콜론과 예시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 분위기에서 골라내셨어야 했던 것.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잘 푸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ing 나오니까 반드시 동사 찾으셔야 합니다. 동사 찾으러 가는데 대보이네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쭉 가니까 means that 나오네요. 동명사 주어. 찾으셨죠? 자, 가봅시다. 이론을 그런 걸로 번역하는 것은요. 즉 이론을 이런 걸로 바꾸는 거요. 어떤 거요?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안에서 뭔가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이론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 하려고 했는지 느낌 오시죠? 자, 가보자. 이론을요. 뭔가 평가 가능한 것으로 바꿔보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 평가 가능한 것은 물리적 환경 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어떤 물리적 환경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풀어서 써지지?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라고 해보자.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거? 이런 걸로 좀 바꾸려고 하려고 한대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The phenomena are made measurable. 자, 여기서 페노메나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그냥 복수형, 단수형의 형태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현상, 페노메나 똑같아요. 단수, 복수. 보시면 are가 붙었으니까 얘를 복수 처리한 거죠. 자, 그래서 현상이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형식이니까 그냥 얘 이퀄 정도로 보시면 주어, 보어 이퀄 보시면 되죠. 현상이 측정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가 평가 가능한 것, 즉 셀 수 있거나 무게를 달 수 있는 것. 이거고, 그럼 여기서 현상이라는 것이 측정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는 어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걸로 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여러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있겠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하지만 있겠지? 우리는 숨을 쉬니까.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존재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여러분이 화학자라면 들어와서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검증해 라고 하면 뭐 할 거야? 농도를 재면 되죠? 굳이 않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넘어갑시다. 이런 것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종종 다음과 같이 추정, 즉 생각되어지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여겨지는데 현상이요. 어떤 현상이요? 측정되어진 현상이요. 자,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CO2가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농도를 쟀더니 와 대박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졸린 거지 지금.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측정되어진 이산화탄소는 the same.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아?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 나오죠. No matter how it is measured.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어지든 가되. 자, 그리고 no matter가 나오면 무조건 양보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측정되든 제가 지금 농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쵸? 그게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는 뭐 어떤 물질의 색깔로 반응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것으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측정 가능하든 the same. 똑같아야 해요. 이건 이산화탄소고 색깔이 진해지면 뭐 예를 들면 많은 거고 만약 흐리면 적은 거라면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실제적 수치 뭐 전자기기로 해서 수치화됐다. 어쨌든 그 둘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니까 걔의 중요한 특징은 측정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측정 가능하고 측정 가능의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현상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다음 문제. 미안. 따라서는 없어. 자, 이론을 뭐로 바꿔? 실행. 현실의 측면. 실제로 바꾸는 것은요. may different. 근데 다를 수도 있죠. 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죠. But 그러나 these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다 다른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do not alter the nature of the phenomenon being measured까지 측정되어진 현상이라는 그 현상의 본질 자체는 do not alter,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측정을 했고 이론으로 표현할 때는 다양하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니, 같다는 얘기야? 계속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어떤 이론을 현상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측정하고 그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없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불변의 것이야. 어디에서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라는 게 이 글의 앞부분의 내용.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Without this assumption.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런 가정, 물리 체계에서의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이 없다면 말이야. 지금 이 가정 자체는 물리학적 환경에서의 설명인데 이런 물리학적 관점, 이런 접근이 없다면 말이야. 다른 여러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 made in different place or at a different time 까지 나오고 있는데 쭈쭈쭈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5월까지 나오니까 A, B 잡아서 다른 환경에서 혹은 다른 시간대에 만들어진 측정이 아니겠죠? 만들어진 만들어진 측정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측정이라고 미안. 여기가 여기수식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간 혹은 다른 때에 한
측정은 이렇게 돼야겠지. 측정은요. could not be compared. 비교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식의 방법으로 측정하든 늘 동일해야 해. 근데 그리고 그것은 다양할 순 있으나 본질이 바뀌진 않아 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다를 수 있다며. 그치? 근데 똑같다고 여기는 이유는 본질은 같은 거야 라는 전제인 거니까 이 전제가 없다면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돼. 비교하면 같아, 안 같아? 이 전제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더 세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당근 안 나오지. 다르다며. 그럼 다 다르면 본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전제 없이는 측정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면 됨, 안 됨? 안 됨.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전제 자체를 빼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이 추정과 가정은요. 그러나 이 추정과 가정 자체는 어디 갔냐? 가정은요. 다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즉 이것이 그래서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 측정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은 거야 라는 이 자체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 관점이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대전제가요. 이거고요. 우리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럼 이 전제 자체가 고정불변한 진리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연구하고 접근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대전제가 아까 물리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리학이 없다면, 물리학 전제가 없다면 비교할 수 없어. 옳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선 갑자기 일로 가자.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글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의 글입니다. 여기서부터 누구? 양자 물리학. 얘기 나왔으면 끝났네. 어떤 얘기 하려고 했던 건지 알죠? 자, 양자 물리학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양은 다 달라진다. 어떤 물질, CO2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이 CO2가 누가 이것을 사용하느냐,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될 수 있지. 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CO2 100% 농도를 넣었어. 다른 공기 다 뺐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되니? 곧 죽지? 근데 여기 여러분이 갑자기 식물이 된 거야. 뭐 장미가 되고 백합이 되고 막 식물이 된 거야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 너희들도 바뀌겠지. 존재가 너희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꽃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가 식물이 됐고 내가 CO2를 100% 넣어. 그럼 너희들은 죽어? 아니 엄청 광합성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겠지. 뭐 그거죠. 관계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양자 물리학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그런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이요? 관찰자와 현상은요. cannot be separate.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죠? 여러분 양자 물리학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맞아. 근데 답의 근거는 찾아가야지. 자, 밑에서부터 그 얘기 구구절절 나옵니다. 관찰자와 현상은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데요. 그 체계는 측정의 체계인 거죠. 어떤 관찰자가 어떤 환경에서 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측정의 시스템이 되어진다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본질을 찾아가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따져보면요. 그건 불가능하죠. 뭐요? 측정이요. 어떤 측정? 그 측정 체계요. 그 측정 체계는 누가 어떤 현상을 언제 어디서 이런 거니까 그 측정 체계서부터 만들어진 측정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해야 되죠. 그건 내에서. 그게 뭔데요? 내가 정해진 그 특정한 측정 체계 내에서 그것이 만들어졌죠. 그것은 여기서 뭘까요? 측정이죠. 측정이 만들어진 측정 체계에서 측정을 분리해내는 것은 어려워. 얘기. 자, 그 다음 그 문장 계속 나옵니다. 측정과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깨질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연관관계. 어디 안에서? 측정 체계 내에서 연관관계로 결합되죠. 여기서 측정 체계가 계속 헷갈린다라고 하면 옵저버와 현상. 사람과 그 현상. 즉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되어지는 현상. 요 사이 이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건 역시 또 불가능한데 분리되어진 존재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죠. separate 존재 뭐 맞고 얘는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약간 뭐 이 정도는 안 내도 됐었는데 뭐 근거야 뭐 계속 나왔고 쭈쭈쭈쭈쭈 가면서 계속 양자 물리학 이야기하면서 독립적인
특정의 현상이다, 현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음 없음? 저라면 여길 냈을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 즉 어떤 현상의 독립적 특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인 거지. 독립됐다고 말하는 거 불가능? 그럼 이거 여러분이 맞게 확인하려면 뭐까지 해야 돼? 병렬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얘도 불가능, 얘도 불가능.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서로 둘은 깨트릴 수 없는 연관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라면 이거 말고 이거 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면서 즉 이것은요. written the supposedly objective hard science 쭈쭈쭈쭈. 자, 여기서 hard science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석을 안 해놨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 알듯이 객관적이고 고정된 물리 과학 내에서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만약에 EBS가 해석해놨다면 이렇게 해석해놨을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는 경성과학이런데 굉장히 고정된 이란 뜻이고 사전에서 두 번째 뜻으로 이건데 이렇게 의역해 놨다면 땡큐였겠죠. 자연과학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 잘 알듯이 딱 고정된 딱딱한 튼튼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고정된 물리학 체계 내에서 그것은 부인되어진다는 것인데 가주어 진주어 뭐가 부인되어집니까? 현실과 그것 그리고 빠라란 병렬 처리 잘 하셔야 돼요. 현실 how it is measured까지 명사 의문사절 그냥 명사 현실과 그 현실이 측정되어지는 방법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로서 형성되어졌다라는 걸 물리학은 부인합니다. 맞음? 이거 양자 물리학 얘기잖아. 통합되어진 하나의 연결성이 있다. 물리학은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측정 체계 안에서 우리는 평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런 대전제를 갈고 간대. 그럼 양자 물리학과 지금 그냥 단순한 물리학 체계에서의 뭔가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물리학 체계에서는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이거 양자 물리학 얘기라며. 이거는 자연 물리학에선 이렇게 전제하는데 이런 전제가 없다면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메저럴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싱글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현실과 현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총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양자 물리학 설명이래. 근데 그래서 객관적인 자연 물리학에서는 이 관점, 이거 양자 물리학 얘기잖아. 이것은 부인되어집니다. 거부되어집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야? 여러분 답 뭘로 골랐어 다? 응? 5번이요? 거절되어집니다. 아니야. 그럼 이거 뭐가 맞습니까? 물리학인데 어떡할 거야? 자, 이거 양자 물리학과 물리학 대조한 거 맞아요? 아이씨.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이건데 이거 글 어떻게 접근해야 됨? 다 잘 풀었던데? 다 잘 풀었던데? 답이 설마 여기밖에 없어서 끝에 와서 이거 다 한 건 아니지? 마음 편하니까 숙제 정도니까. 자, 여기서 그럼 양자 물리학은 물리학 체계 안에 없는 거? 별개야? 둘이? 그렇죠. 양자 물리학도 물리학 체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제 자체를 규정하기 위한 방식이 양자 물리학인 거고 양자 물리학 내에서는 하나의 관찰자와 관찰 현상이라는 하나의 특정 체계 자체를 하나의 혼합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질은 같으나 사실 측정 자체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본성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이런 전제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해 주시는 게 여기선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대조로 잡은 순간 이거 맞는데? 라고 하고 가기 되게 좋지.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양자 물리학은 계속 나올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핫 토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양자 물리학의 가장 핵심으로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돼요. 여기.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 어디가 있니? 뚜루룽 개인. 여기 있다. 비교되어질 수 없는데 여긴 비교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측정하느냐가 하나의 관찰시 체계화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연구되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제 토픽까지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나가면 계속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내신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마지막 문장이요. 현실과 how it is measured는 분리할 수 없는 총체가 되어지죠. 분리할 수 없는 총체를 형성하죠. 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how it is measured가 의미하는 걸 두 글자로 쓰세요. 두 글자 되나? 세 글자인가?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어지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찾아 쓰세요. 세 단어. 무엇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how it measured인 거죠. 그것이 여기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의 측정 체계, measure system이 되는 measurement system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 쓰세요. 그럼 얘를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 시스템, 측정 시스템과 시스템에서의 측정 그리고 현상 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뭐 나름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현상, 현실 그리고 이것은 측정인 거고 딱 측정으로 하셔도 되고 측정 시스템으로 고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좀 내신이다 생각했을 때 문장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연결 관계까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괜찮아요? 아, 네. 갑시다. 어, 어, 어. 자, 4번은 여러분이 아마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여기 부분의 내용 파악을 좀 잘 하셔야 하고, 여기를 파악하지 않아도 아마 답은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 문 자체는 쉬운데, 가운데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가는 걸로 할게요. 갑시다. 자, 어떤 언어들이 어, 원시적이다라고 왜 여겨질까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mistakenly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자, be thought 하면은 be thought. 원래 지금 이거 의문문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be thought 혹은 be believed, 뭐 be assumed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to 부정사 뭐 이렇게 나오면 뭐뭐라 여겨지다라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어떤 언어들을 사람들은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잘못된 견해죠. 그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몇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사람들의 생각, 통념 이야기해주면서 이 잘못된 통념을 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설명문인 거죠. 자,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를 굉장히 어글리하거나 또는 원시적인 소리가 난다 라고 여긴대요. 잠깐 미안. if 맞지? 만약에 그 언어가요. 그들의 언어가 어떤 소리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소리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언어는 그들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언어인 거죠. 어떤 소리냐면요. 그들이 find 목적어 빠진 거 보이시죠? clear. 분명하다는 점을 발견하는 소리나 소리의 조합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원시적이야. 근데 명확하게 들리는 말을 쓰면 원시적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딱 봐도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앞부분은 원시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몇몇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because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럼 because 이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그 소리요. 그들이 요거 그냥 A라 합시다. A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가요. 꽤 다르거든요. 뭐랑 다르냐면 그 언어예요. 어떤 언어? 그들 자신이 말하는 언어의 그것과는 꽤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를 어글리하고 원시적이라고 말한대. 딱 봐도 이상하죠? 답은 1번. 끝. 이렇게 하고 끝나셨으면 이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밑에도 좀 읽어 가시는 게 맞고 확인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까지 내겠습니다. 도우즈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말하는 소리의 그것. 그들 자신이 말하는 언어의 그것. 여기서 그들이 발견하는 소리와 소리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로 표현했죠. Those language는 소리와 소리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어의 소리와 소리의 조합이 불분명할 때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선 sounds or sounds combinations를 받아서 복수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문법 문제로 나왔다면 도우즈까지. 자, 이런 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문법.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얘가 틀렸구나 불분명하게 일 거고 확인하러 갑시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런 관점은 다음의 사실의 기초에 있는데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 태도의 기초에 있죠. 자, 민족 중심주의적 태도는 요런 태도예요. 동격일 것 같죠? 느낌상 완전한지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들 자신의 언어의 특징이 명백하게 우월하다. 라는 자기 중심적 태도인 거죠. 자민족 중심주의니까 우월하다 그대로 나올 거고 이거 몰라도 남의 말이 불분명하면 원시적이야 흉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 것이 우월하다 서로 맞고 but 그러나 말입니다. 단어들이요. 어떤 단어?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seem,
unpronounceable이니까 발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란 뜻이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언어의 그 화자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요. 뭐라 발음하는 거야? 발음은 또 왜 저래? 하는 언어들. 근데 그 언어 어떻게? 하이픈 부연 설명이니까 주어 동사 잡히시죠? 읽고 갑시다. 그런 언어들 그렇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모호하고 심지어 그로테스크하게 괴이하기까지 여겨지죠. 자, 그러면 모호하고 괴이하다가 누가 돼야 돼? 얘랑 완전 일치해야 되니까 unclear가 분명해지죠. 네. 자, 모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괴이하기까지 한 그런 단어들은요. easily acquire, 쉽게 획득되어진대요. 누구에게? 심지어 아주 어린 네이티브 스피커에게는 굉장히 쉽게 획득되어지는, 즉 쉽게 발음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네이티브 스피커에겐 엄청 안장 깐난애기도 할 수 있는데 네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어떤 단어? 그 단어 안에서 그들이 발생하는 그 단어요. 언어요.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구? 예. 내가 발음이 안 돼서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가 발생한 언어에서는 언어 세계에서 가장 어린 원주민들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단어인데 너희 쪽에서는 발음이 안 되는 그런 단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괴이하지만 현지인들에겐 매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민족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죠. 자, 그래서 뭐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체코어의 이런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도 알려줬어요. 이런 단어는 꽤 낯설어 보이죠. 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우리가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단어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아 이거 읽어볼래? 읽을 수 있는 사람. 발음을 절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왜? 영어에서는 자음이 3개 이상 연이어 나오면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심지어 얘가 친절하게 그 이유까지도 막 설명해 주거든 밑에. 딱 봐도 어떻게 읽을 거야? 못 읽지? 읽을 수 있어? 체코어 배우신 분. 체코에서는 이런 게 모음 처리 되나 봐. 뭐 스피컬스인가? 뭐 이렇게 발음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발음이 됐던 것 같아. 자,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못 읽어. 그치? 자, 근데 이 뜻은요. 너가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튕겨내다 라는 뜻이래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쓰겠네. 그치? 코딱지를 튕겨내다? 뭐 이렇게 여기들이 쓰겠지? 왜 애기들은 코딱지 잘 파져서 튕기잖아. 어쨌든 그런 단어. 자, 이런 단어고요. 그것의 발음은요. 굉장히 이상하고요. 심지어 impossible, 불가능하죠.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바로 느낌 오셔도 되는데 친절한 이 책은 이 지문은 설명을 해줍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there is no birth. 모음이 없거든. 단어가 18개의 자음이 나오는데 그중에 모음이 단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기는커녕 발음이 불가능. 맞음. 있죠? 밑에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설명해 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어떤 단어의 소리가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그것들이 조합되어지는가 그리고 발음되어지는가는요. 나라마다 어휘마다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 A, 주어 B의 병렬 잡으셔서 동사 가셔야 하고 복수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단어로 어떻게 조합되는지 그리고 발음으로 어떻게 조합되어지는지까지 병렬 다 잡으셔서 가야 하고요. 다 다르죠. 그리고 자, 여기도 지금 되게 특이한데 부정이 들어가 있는데 뭐 잘 의미 파악을 의역해서 잘 가셨겠지만 자, 이렇게 주어에 부정이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에 주어가 보통 부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데 들어가 있죠? 역시 그냥 동사 부정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언어의 화자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혀 절대 이렇게 주장할 수 없죠 정도로 가주시면 되죠. 뭘 주장할 수 없냐면 그들의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뭘 만들어졌어요? 그 조합과 그 선택이 다른 언어보다 더 잘 조합되어져 있고 더 잘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더 우월하고 어떤 언어가 더 야만적인가, 모음이 8개가 들어가도 나타나지 않는 이 체코 야만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언어의 그 민족주의적 관점의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치부터 띠에 삐리링 여기 부분까지, 특히 여기 누구에게 획득되어지는가의 이 부분 해석까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문장 이어읽기 연습하고 있는데 이것의 최고봉은 빈칸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빈칸 유형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좀 같이 보고 갈 거라서 요 프린트도 좀 챙겨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